좀 마음이 제일 먼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오늘은 74번부터입니다. 예. 74번부터 복습했어요. 첫 시간은. 예. 74번부터 이제 성능시험 조사표의 점검 항목인데 이제 연소 방지 도료의 도포. 예, 그 첫 번째가 내와 배선 방법으로 설치 여부 이렇게 되네요. 이 말만 봐서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내와 배선 방법으로 설치 여부. 두 번째는 이제 케이블 전선 등의 연소 방지 도료 도포 여부. 케이블이나 전선 등에 이제 도료를 도포한다 그거죠. 세 번째는 도포 방법의 적정 여부. 방법. 도포 위치의 적정 여부. 위치. 그 다음에 연소 방지 도료 등 성능 적정 여부. 그 도료에 일정한 성능이 있어야 된다 그거죠. 그 다음에 연소 방지 도료 및 난연 테이프의 성능 기준 적합 여부 이렇게 되네요. 도료나 테이프는 일정한 성능이 나와줘야 맞겠죠. 근데 이제 내용은 이렇게 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두 문자를 딴다 그러면 순수하게 제일 첫 글자 그러면 네케 도도 연년 그렇게 되죠. 네케 도도 연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케 도도 연. 예. 순수한 두 문자를 이렇게 제일 앞에서 땄다라고 쳐요. 그러면 애오진가요? 아니요, 죠. 저 같은 경우에.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두 문자를 만들어야 되겠네. 나는 되더라고요, 이게. 그거는 아주, 예. 아주 머리가 뛰어나죠. 그래서 되면은 이렇게 외우면 되고요. 네케 도도 연년. 그냥 하다 보면 돼요. 그냥 무슨 뜻이 있어서 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외국 외우듯이. 예? 그 일본말로 나는이 와타시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외국어 공부하듯이 아무튼 그렇게 하면은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두 문자를 공부해서 예전에 공부를 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75번은 이제 가압 송수 장치의 앵커볼트 점검 항목입니다. 이제 가압 송수 장치 펌프를 이야기하고 펌프를 고정하는 앵커볼트 아마 그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평 지진 하중과 수직 작용 하중 산정의 적합 여부 그렇게 되네요. 그래서 앵커볼트가 이제 수평 지진 하중이나 수직 작용 하중 이 두 가지를 견딜 수 있는 그런 앵커볼트 이제 그런 내용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앵커볼트 허용 저항값 산정의 적합 여부. 세 번째는 앵커볼트의
내진 설계 적정 여부에. 그래서 이제 내진하고 관련된 성능 시험 조사표에 쭉 나오는데 아마 처음에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76번은 내진 스토퍼. 내진 스토퍼. 스토퍼도 어떤 걸 잡아주는 아마 그런 것인 것 같은데, 첫 번째가 내진 스토퍼와 본체 사이 이격거리. 내진 스토퍼와 본체 사이 이격거리. 그 다음에 내진 스토퍼의 허용 하중 적정 여부. 내진 스토퍼의 허용 하중이 적정 여부. 세 번째는 방진 장치와 겸용인 경우 내진 스토퍼의 적합 여부. 방진 장치와 겸용인 경우 내진 스토퍼의 적합 여부에. 그래서 내진 설계 쪽은 공부를 많이 해야 무슨 말인지 좀 알 것 같은데, 좀 자세하게 알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7번은 이제 배관의 내진 설계 점검 항목입니다. 첫 번째가 배관 지진 분리 이음 또는 지진 분리 장치 사용 여부 및 이격거리 유지 여부. 이제 배관하고 어떤 엘보나 그런 배관 부속 그런 걸 서로 이어주는 지진에 대비해서 그런 게 있어요. 지진 분리음, 지진 분리 장치. 두 번째는 지진 분리 장치 설치 위치 적합 여부. 지진 분리 장치 설치 위치. 세 번째는 흔들림 방지 버팀대 설치 여부. 이제 배관을 잡아주는 그런 버팀대. 네 번째는 버팀대와 고정 장치의 소화설비 동작 및 살수 방해 여부. 버팀대나 고정 장치가 이제 방해하면 안 된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배관의 수평 지진 하중 산정의 적합 여부. 수평 지진 하중이라는 것은 지진이 이제 배관을 이렇게 수평으로 움직이는, 수평으로 흔들 때 그때 배관에 걸리는 하중,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하중이 클수록 크게 흔들리고 이제 부서지기 더 쉽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78번은 지진 분리 이음이네요. 첫 번째가 이제 지진 분리 이음 설치 위치 적정 여부. 지진 분리 이음이
그래서 이 지진 분리음이 있으면 지진이 일어났을 때 좀 더 완충 역할을 해주고 아마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5mm 이상의 수직 직선 배관에서 지진 분리음 설치 위치. 그래서 수직이니까는 이제 이렇게 수직으로 설치된 그런 배관을 말하겠죠. 65 이상 수직 직선 배관이 이제 거기에도 지진 분리음이 설치된다 그거죠. 그 다음에 T분기 수평 직선 배관으로부터 수직 직선 배관의 지진 분리음 설치의 적합 여부. 이게 T분기니까 수평에서 T 따가지고 수직 직선 배관이 올라간다 그런 뜻이네요. 그 다음은 수직 직선 배관에 중간 지지부가 있는 경우 지진 분리음 설치 위치 적정 여부. 이제 수직 직선 배관의 중간 지지부이 잡아주는 그런 지지부가 있을 때 지진 분리음 설치 위치 적정하냐. 예.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대략 그런 게 있겠구나. 그래서 내진 설계 쪽이 좀 어려운데 이 성능시험 조사표도 좀 어렵네요. 그 다음에 이제 79번은 지진 분리 장치. 첫 번째가 지진 분리 장치 설치 위치 적정 여부의 지진 분리 장치. 이제 지진 분리음이나 지진 분리 장치를 뭐 아무 곳에나 설치하는 게 아니고 일정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치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건축물 지진 분리 이음 구간 변이랑 흡수 여부. 이제 건축물에 있어서 이제 지진 분리해주는 그런 구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어떤 배관 그런 게 아니라 건축물 자체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진 분리 장치의 전 후단 1.8m 이내에 사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설치 여부. 지진 분리 장치 전 후단 1.8m 그쯤에 이제 사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설치된다는 것이네요. 그 다음에 흔들림 방지 버팀대에 지진 분리 장치 자체에 설치되지 않았는지 여부.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이제 지진 분리 장치 그 자체에다가 설치하면 안 된다. 아마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외우기에도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이제 80번은 흔들림 방지 버팀대 점검 항목. 첫 번째가 흔들림 방지 버팀대 설치 상태 및 횡방향 및 종방향의 수평 지진 하중에 견디는지 여부.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고 그래서 횡방향이나 종방향 하중에 견디는지 당연히 설치했으니까 견뎌야 맞겠죠. 이제 배관을 잡아준다 그겁니다.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다음에 흔들림 방지 버팀대가 부착된 건축 구조 부재가 소화 배관에 의해 추가된 지진 하중을 견딜 수 있는지 여부. 그래서 건축 구조 부재니까 어떤 벽이라든가 보라든가 건축에 이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소화 배관 이제 지진이 일어났을 때 흔들릴 텐데 이제 견딜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당연히 견뎌야 맞겠죠. 그 다음에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지지대 세장비가 300초가 여부. 이제 초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세장비는 세장비가 아마도 R분의 L인 것 같아요. 이건 길이고 이것은 반경이고 이 값이 300을 초과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굵기에 비해서 너무 길면 안 된다 그런 뜻이겠죠. 너무 길면은 당연히 좀 휘거나 변형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그 다음에 사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에 종방향,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할 가능 여부. 이제 사방향이니까 종방향, 횡방향 둘 다 할 수가 있죠, 역할을. 그 다음에 하나의 수평 직선 배관에 최소 2개의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와 1개의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설치 여부. 그래서 수평 직선 배관에는 횡방향은 2개 이상, 종방향은 1개 이상 그렇게 설치해야 된다 그거죠. 그 다음에 이제 81번은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배관이 이렇게 있으면 횡방향은 어디 쪽이죠? 이쪽인가요? 이쪽인가요? 이거요? 이렇게? 그러죠. 그럴 수가 있어요. 이제 배관의 길이 방향을 종방향이라고 그러고, 배관이 이렇게 있으면 길이 방향으로, 그리고 이제 그거하고 직각되는 방향이 횡방향. 네, 81번은 수평 주행 배관, 교차 배관, 옥내 소화전 설비의 수평 배관 및 65mm 이상의 가지 배관 및 기타 배관의 설치 여부.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이런 배관에 설치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수평 주행 배관하고 교차 배관이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수평 주행 배관은 뭘 수평 주행 배관이라고 그러죠? 주배관에서 분리되어 T방향 분리된 종방향이 주배관에서 분기대? 이제 펌프에서 처음에 이렇게 토출 측에서 배관이 이렇게 나와서 이제 지하 주차장으로 이렇게 가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쪽으로 쭉 가든가 이쪽으로 쭉 가든가 한쪽으로 쭉 가서 이제 교차 배관에 공급해주는 배관이 수평 주행 배관이에요. 수평 주행 교차 배관이 뭐 3개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쫙 연결해 주는 게 수평 주행 배관. 수평 주행 배관에서 그 다음 이제 교차 배관으로 가고 교차 배관에서 이제 가지 배관들이 가고 헤드가 있고 이제 그렇게 되죠. 근데 어떤 경우는 수평 주행 배관이 없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횡방향은 이런 배관들에 설치한다. 그 다음에 종방향, 이게 아니고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설계 하중 산정은 적합 여부의. 그래서 버팀대를 설치하려면 먼저 설계 하중을 먼저 산정해야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설계 하중이 크다 그러면 버팀대도 더 이제 튼튼한 걸로 하고 더 여러 개 하고 이제 그렇게 해야 맞겠죠. 세 번째는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간격 12m 초과 여부. 그래서 12m 초과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간격이. 그 다음에 마지막 흔들림 방지 버팀대와 배관 단부 사이의 거리가 1.8m 초과 여부. 초과하면 안 된다. 1.8m. 이제 마지막 버팀대, 그거하고 배관 단부니까 배관의 끝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1.8m. 그 다음에 옵셋 길이를 합산하여 배관 길이 산정 여부. 이제 옵셋 길이라는 것은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여유분? 이제 그런 걸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약간 더 여유 있게 계산해서 배관 길이를 산정한다. 그 다음에 82번은 이제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그래서 수평 주행 배관 교차 배관, 옥내 소화전 설비의 수평 배관의 설치 여부. 횡방향은 가지 배관에도 설치했는데 종방향은 이제 가지 배관 그런 배관 말고 이제 큰 배관 그런 곳에만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설계 하중 산정의 적합 여부. 이것도 설계 하중은 산정해야 되고,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간격 24m 초과 여부. 그래서 이제 수평의 횡방향에 비교해 보면 2배죠. 12m, 24m. 종방향은 좀 더 넓은 간격으로 설치해도 된다. 24m. 그 다음에 마지막 흔들림 방지 버팀대와 배관 단부 사이 거리가 12m 초과 여부. 이것도 좀 여유가 있죠. 간격이 12m. 그 다음에 이제 옵셋 길이를 합산하여 배관 길이 산정 여부. 그 다음에 83번에 봐보면 이제 방금까지는 횡방향, 종방향 것은 아마 수평 직선 배관에 설치되는 그것이었고, 83번은 이제 수직 직선 배관이에요. 수직 직선 배관의 흔들림 방지 버팀대 점검 항목. 첫 번째가 길이 1m를 초과하는 수직 직선 배관의 최상부에 사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설치 여부. 그래서 최상부에다가 사방향 이걸 설치해야 된다 그거죠. 그 다음에 사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간격 8m 초과 여부.
83번에 8m 초과하면 안 된다. 수직에 있어서. 그 다음에 소화전 함의 위아래 설치되는 65mm 이상의 수직 직선 배관 길이에 따른 사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설치 및 말단 고정 장치 설치 여부. 소화전 함의 위아래 거기에 사방향 흔들림 그리고 말단 고정 장치 이걸 설치해야 된다 그거네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수직 직선 배관에 사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설치 시 수평 방향으로 분기된 수직 직선 배관에 흔들림 방지 버팀대 설치 적정 여부. 이제 수직 직선 배관에 사방향을 설치한다면 이제 수평 방향으로 분기된 그 배관에 아마도 설치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흔들림 방지 버팀대 해줘야 되나? 나중에 내진 설계에서 한번 봐봐야 되겠네. 사방향이 있으면 안 해줘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생각으로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수직 직선 배관이 다층 건물의 중간층 관통 시 사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설치 적정 여부. 건물의 중간층을 관통하면 이제 사방향 버팀대를 설치해 줘야 된다 그런 뜻인 것 같네요. 그래서 내진 설계도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런 내용까지는 없었는데 이제 많이 보강이 된 것 같아요. 네, 좀 쉬었다가 하시죠. 쉬겠다.